땅에서 뜨거운 물이 솟는다. 두터운 안반을 지나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이 힘찬 기운. 그러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시의 소란에 묻혀 흐를 뿐. 천년의 세월을 넘긴 이 뜨거운 물의 내력을 물어보지 않는다. 오세차 영자 9월 이모사 만국기가 펄럭이고 사람들의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다. 번영의 이사장 이병조 물의 신을 모시는 사람들. 온천의 뜨거운 샘이 마르지 않기를 빈다.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물 온천. 그다지 새로울 것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온천은 우리가 모르는 땅 밑 세상의 한 부분을 바로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왜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가? 또 인체는 그 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온천은 익숙하지만 비밀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부산의 동네 온천장. 익숙한 도시의 풍경, 그 중심에 온천이 있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이곳은 옛부터 온천으로 이름을 떨쳤다. 거리를 따라 온천수를 이용한 업소들이 줄지어 서고 이 일대에 적지 않은 규모의 상권을 이루는 것이 온천이다. 부산에서는 온천이 이렇게 생활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부산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부산 온천만 좀 좋은 데 없습니다. 전국 방방곳에서 온천 다 다니봐도 부산 이 온천만 좀 좋은 데 없습니다. 살 들어옵니다 우리는. 여기 왔다 가야 몸이 깨끗하니 좋고 깨끗하고 좋아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데 좋습니다. 최고라요 막. 경남에서 경남 일대만 남선 일대 최고라요. 여기 가까운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좋은 온천이 있는 것도 부산 사람들에게는 참 혜택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특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오는데 하고 나면 막 개운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뭐 피부병이랄지 뭐 위장병 있는 사람도 와서 뭐 다 치료를 했다고 그런 말을 듣고 멀리 안 가고 저희는 뭐 부산 사니까 많이 이용을 하게 됐죠.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는 데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까닭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단지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입으로 전할 따름이다. 온천을 정의하는 것도 나라마다 학자마다 제각각이다. 땅 속에서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 이것이 온천에 대한 법 규정이기도 하다. 뜨거운 물 속에서 몸의 피로를 잊는 것. 사람들이 온천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다. 그것이 치료나 양리 효과보다 먼저 잃는지도 모른다. 온천은 흔히 마그마에 열에 의한 화산형 온천과 신성 화강암에 남아있는 열로 데워진 비화산성 온천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비화산성 온천에 해당된다. 특히 부산 지역에는 화강암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부산의 온천수가 화강암의 잔열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그 온천은 여기서 그 하나 도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온천의 그 분포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고원의 온천들이 대부분 25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요 무늬가 있는 것은 전부 이거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라고 해서 비석 만드는 그런 돌인데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에 온천이 이렇게 평행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요 속초에서 쭉 와서 이제 온양 덕산까지요. 이 짝은 수안보에서 유승까지 있고 요 부산 쪽에는 사실 하나의 그 그룹을 형성해서 새로운 이것은 시대적으로 봐서 최신기입니다. 아주 그 새로운 그 화강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도도 높고 수질도 아주 농도가 높은, 그래서 우리나라 온천은 대부분 화강암에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화산하고는 관계없이요. 동네 온천의 경우 섭씨 60도가 넘는 물이 땅속에서 솟아오른다. 그래서 더운 물을 식히는 것이 온천수 공급의 1차 공정이 된다. 땅 속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물이 바깥의 공기와 맞닿으면서 식는다. 이렇게 적당히 온도를 낮춘 물이 사람들의 몸에 닿게 된다. 길게 뻗은 금정산 자락에 동네 온천이 자리를 잡았다. 흔히 온천장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온천 일동에서 금강공원 입구 일대에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을 가리킨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초기로 추정된다. 입소문으로 온천의 효험이 알려지면서 불악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이 온천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10년 한일 합방 전후로 알려져 있다. 일본인들이 온천을 새로운 이권 지역으로 개발하면서부터다. 그때 온천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은 온천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의 자취가 현재까지 사진으로 전한다. 그 시절의 영화를 말해주듯 온천 숙박업소의 안내 광고가 재밌다. 온천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 지도에서 당시의 번창함을 느낄 수 있다. 일제 때 만들어진 온천장 일대의 배수도로 계획도 이 시기에 이미 종합적인 계획이 설 정도였다. 동네 온천장 개발 계획도에서 일본인들이 이 지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온천수가 나오는 업소를 이때 이미 파악했던 것이다. 1960년대 만들어진 업소 분포 상황들을 보아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초로 공설 목욕탕이 들어선 자리에는 지금도 온천업소가 자리를 잡았고 그 옛날 번성했던 호텔 주변은 이제는 번잡함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 온천장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신라 때 왕이 여기에 와서 모욕을 했다느니 또 국내 아주 묵객이라든지 아주 정치하는 사람도 동네 온천에 결국 모욕도 했다든지 또 일본에서 건너오는 상당한 사람들도 역시 동네 온천, 해운대 온천을 결코 저버릴 수 없고 또 부산에 머물면 반드시 해운대 온천이나 동네 온천에 오게 되고 또 국내 우리의 백성들도 이 동네 온천과 해운대 온천을 아주 애용했다는 이런 국내 국제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는 그런 것을 내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새벽녘 빌딩 틈 사이로 뜨거운 김이 솟는다. 온천업소들의 간판에는 일찌감치 불이 들어와 있다. 새벽 손님을 기다리듯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다. 사람들에게 더운 물은 그 자체로서 위안이 된다. 부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습관적으로 온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가까이에 온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도록 온천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온천수는 무한한 것이 아니다. 마구 뽑았으면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온다.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와 어긋나지 않는다. 제대로 쓰지 못하면 다시 되돌리기도 힘든다. 실제로 부산 가까운 곳에 이미 고갈 상태를 맞고 있는 온천 지역이 있다.
그렇다면 동네 온천은 안심해도 좋은가? 제작팀은 우선 수맥의 깊이를 재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동네 온천의 경우 땅 표면에서 얼마나 들어가야 온천수에 닿을 수 있는가? 지표와 온천수 간의 거리를 재보는 실험이다. 우선 온천공 밑으로 준비한 줄을 내린다. 이 줄이 온천수에 닿으면서 반응이 왔다. 요 지점이 95m. 약 100m 아래에 온천 수위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 40-50m 선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온천수를 퍼올리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서지 않으면 수위가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동네 온천의 경우 하루에 쓰는 온천수의 양은 얼마나 될까? 동네 온천의 사용 온천공은 모두 15개다. 시립 양탕장에서 한꺼번에 뽑아 업소로 보내주는 3개 공과 개인 사설공 12개. 모두 15개 공에서 물을 퍼올려 여기서 나온 온천수를 동네 온천 지역의 40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온천수의 양은 여름의 경우에 약 1,500톤, 겨울은 약 2,100톤 이상이다. 온천수의 사용량이 늘수록 관리 대책의 필요성은 더 부각된다. 온천수의 체계적인 관리는 이 지역 업소에서도 작지 않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온천장이 1,50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폐장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유일한 국내에서 유일한 그 온천장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수량도 풍부하고 수질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하 온천 그 자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서 관리 체계를 좀 더 과학한다든지 해서 보존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대형 지금 기반 시설이 상당히 그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세적이고 이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활성화시키려 해도 규모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 특구 지역을 지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런 유사한 민간 기업들을 참여를 시켜서 좀 더 규모가 크고 종합적인 그런 그 레플렉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좀 더 만들어 준다면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제 때부터 지킴이 노릇을 한 장승. 한때는 온천장의 풍물을 뽐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승의 눈길에 비치는 지금의 온천장 야경은 퍽이나 원색적이다. 얼핏 역사의 깊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온천 휴양지보다는 유흥가의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동네 온천장 주변은 상습적인 정체구역이다. 차와 사람들로 번잡하다. 동네 온천장이 퇴색해 보이는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곳이 온천지로 재구시를 하려면 혼잡한 거리를 정돈하는 게 우선이다. 20년 전부터 지금 도시의 입안된 부분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답보 상태에 있고, 약 5, 6년 전부터 그 미남 노타리에서 신고론까지를 해서 부산대학을 간통을 해서 그 구수동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만 하더라도 많은 그 주민들의 노력과 또 행정의 뒷받침이 있었지만도 원래 계획은 행정당국에서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은 주민들에게는 과연 그게 또 내년에 되어질지 하는 의문점을 많이 남기고 있고, 지금도 그 개인 또는 단체의 그 이익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온천장이 그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온천 파수소 뒤 동네 관광 호텔 주변을
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대규모 숙박업소가 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주위에 있는 기타 부수적으로 이 온천장에 그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많은 그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까이 있어 눈에 띄지 않지만 해운대는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곳이다. 일본인들은 일찌감치 그 가치를 알았을지도 모른다. 옛날 일본인들이 해운대에 와서 온천욕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바다 이 집 밑에 보면 1897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와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요 자리에 발굴을 했지요. 발굴을 해가지고 하면서 요 옆에 요 온천타이라는 요걸 공유목욕탕이다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일제시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본인 관리들이 반드시 해운대를 거쳐 온천욕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해운대가 온천과 더불어 역사에 떠오른 것이 이 시기이기도 하다. 바다를 앞에 두고 온천업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입소문으로 그 효험이 전해지면서 이곳만을 찾는 온천 광들도 적지 않다. 등산가가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모질이 다쳤어요. 근데 때는 안 상했는데 우리 의사 말로는 심줄이 이제 늘어났다. 그 지금 한 달째인데 침을 한 열마다 물리치료를 한 보름 했고 그래도 부도 안 빠지고 그래 한 일주일 전부터 매일 옵니다. 부도 빠지고 그런 걸도 훨씬 나요. 근선 피부염이라 해갖고 피부 질환으로 병원에 꽤 많이 다녔는데 별로 효과를 못 받았고 온천이 좋다 그래갖고 다닌 지 한 1년쯤 됐는데 피부 쪽에는 좀 많이 낫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좀 많이 번졌었는데 지금은 뭐 요 부분만 그렇거든요. 약하고 같이 통용하는데 뭐 온천 때문인지는 꼭 모르겠는데 여기 오고부터는 하여튼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내가 말하면 류마티스 관절이 있거든요. 그래 요 물을 사용하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걷지를 못했는데 좀 많이 걷게 되고 몸도 조금 뭐라 하면 피부 같은 것도 좋아지고 예 그것도 좋고 지금 이런 자궁 이런 좀 질이 안 좋은 사람 염증 있는 사람들한테 잘 듣더라고요. 저 온천 물을 하니까. 해운대의 경우 온천공은 시영공 3곳, 개인 개발 후 기부 체납한 공이 4곳, 사설공 3곳 해서 모두 10개다. 여기서 온천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대형 호텔을 비롯해 모두 21군데. 하루 온천수 소모량은 약 800톤 이상. 적정 소모량을 밑도는 양이다. 그만큼 개발의 여지가 많다는 말이다. 땅속에 묻혀있는 온천수의 부존량도 풍부하다. 온천수의 성분과 수질도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것은 물론 아직까지 동네 온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질 상태는 20년대에 한 거나 지금 2000년대 바로 직전 우리가 한 거나 현재까지는 큰 차이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물을 나오는 것보다 많이 풀면은 지하수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 수위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앞으로 수질이 농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질 위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관리가 앞으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걸 저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천이라는 이름을 갖기 이전부터 온천은 사람들 곁에 오래도록 있었다. 그렇다면 온천이 역사에 처음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일까? 고려 때인 1145년, 삼국사기에 그 최초의 자취가 보인다.
우리나라에 온천 풍속이 있었다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역사에 나타난 첫 기록인 셈이다. 그러면 부산의 온천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 그 자취를 찾아보았다. 충남 논산의 한 한적한 절 천호사. 이곳에서 보물로 지정된 삼국유사 진본을 만날 수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우리나라 역사 문헌상 최초로 구체적인 온천의 지명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최초의 온천 지명이 바로 동네 온천인 것이다. 삼국유사 영축사 편에 사중고기에 이르되 신라 진골 제31대 신문왕대에 영정 2년인데 그때가 재상 충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산국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산국이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동래현 또는 내산국이라고 그때는 했습니다. 거기에서 온천이 나와서 그 온천에 목욕을 하고 자기 성으로 돌아왔다 하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네 온천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유서 깊은 부산 온천의 역사적인 자취는 부산의 곳곳에 남아있는데 온정개건비도 그 중에 하나다.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된 온정개건비 앞에는 옛 영화를 드러내듯 돌로 된 욕조가 자리를 잡았다. 그 밖에 지봉유설, 용제총화, 동국여지 승남 등에도 온천에 관한 기록이 남아 전한다. 온천은 동래현의 북쪽에 오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 온도는 계란을 익힐 정도이며 병을 지닌 사람이 목욕을 하면 곧 낫는다. 신라 때 왕이 여러 번 이곳에 와서 돌을 네 귀퉁이에 쌓았고 구리 기둥을 세웠는데 그 구멍이 아직껏 남아있다. 조선조 유학자의 기록인 한강문집. 한강 욕행록이라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경북 성주를 거쳐 동네까지 와서 온천욕을 했다는 기록이다. 글로 남길 정도이고 보면 온천은 사대부들의 또 다른 풍류가 아니었을까. 온천의 효과를 오래도록 즐기려면 무엇보다도 관리가 필요하다. 제작팀은 동네 온천과 해운대 온천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먼저 해운대 온천의 수온을 측정해 보았다. 해운대 온천의 수온은 섭씨 57도 정도. 동네 온천의 경우는 어떨까? 현장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먼저 온도 측정. 시립 양탕장의 경우 섭씨 72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한 사설탕의 경우는 섭씨 62도 가까운 수온이 나타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온천수를 식히기 위한 장치에서 침전물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침전물로서 방해석과 석고와 소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온천수 내에 녹아있는 광물질의 성분들의 양이 많음을 뜻합니다. 온천의 수질을 광물질 함유량으로 짐작한다면 참으로 뛰어난 양질의 온천이 아닐까. 예, 동네 온천과 해운대 온천은 온천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수온, 수량, 수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우리나라 고기의 고온의 온천 중에 하나이며 그 다음에 수질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뛰어난 양질의 온천수로서 평가가 됩니다. 현장에서 간단한 수질 분석을 해보고 온천수의 수질 검사를 위해 물을 채수했다.
제작팀은 온천수의 정확한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 보았다. 무균 처리한 실험 용기에 담긴 해운대와 동네에서 채취한 온천수가 시료가 된다. 먼저 이 온천수를 백금으로 된 용기에 담는다. 그 다음 천천히 열을 가해서 하루 종일 증발시킨다. 하루가 지나자 백금 용기 주변에 온천수 속에 고형 성분이 말라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각종 컴퓨터 실험을 통해 온천수 속에 녹아있는 성분들을 분석했다. 수질 측면에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다른 온천들이 보통 한 200 ppm 그 총구 고용 물질 200 ppm인데 이거는 한 8, 900까지 넘어가니까 농도가 일반적으로 높죠. 그래서 그 의학적인 측면은 뭐 저희들이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도 뭐 우리나라 사람 일반적으로 수질이 높으면 농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치료나 뭐 이런 데 좋다 뭐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이해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동네와 해운대 인근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수맥이 발견되곤 한다. 학술 용어로는 온천 대수층으로 불리는 온천 수맥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바둑판 모양으로 형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 흔히 이 온천 수맥이 남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부산 온천의 수맥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 것밖에는 없는가? 새로운 수맥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가? 먼저 최근에 온천장 일대의 지질 조사를 담당했던 동아지질의 도움을 받아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는 일본의 최첨단 방사능 탐사기를 이용해 기본 탐사를 해보았다. 동네 금강원 부근의 지질을 탐사해 봄으로써 남북 방향의 수맥 이외에 동서를 잇는 수맥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현장에서 가져온 결과는 컴퓨터 분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방사능 탐사를 한 결과 북북동 방향의 온천 수맥 이외에 북북동 방향에 거의 직교하거나 사교하는 방향으로도 온천 수맥이 분포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온천 수맥을 탐사하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흔한 방법인 기를 이용한 수맥 탐사를 해보았다. 제작팀이 시도한 것은 도상 탐사와 나우징 로트이다. 도상 탐사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온천 수맥을 발견한 몇 가지 성과 때문에 선택되었다. 항공 사진으로 촬영한 부산의 지도를 앞에 두고 수맥 탐사를 시작했다. 기통이라 불리는 작은 나무통에 흔히 온천수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화학 성분들을 넣는다. 그 다음에 지도 위에서 기통을 움직인다. 없는 데서는 내가 일부러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내가 일부러 흔드는 거예요, 지금. 흔들어서 다시 놓으면은 다시 원위치 되죠.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내 의지하고도 관계없이 이건 지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동수듯이 도는 거죠. 이럴 때는 내가 일부러 세우려고 해도 자기가 도는 거예요. 도상 탐사에서는 먼저 넓은 지역을 찾은 다음 점차 구체적으로 좁혀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에서 확인된 지역을 차를 타고 가면서 나무를 이용해 다우징 탐사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수맥은 걸어서 찾아내게 된다.
차를 달리며 탐지한 수맥에 대한 확인이 시작됐다. 아까 저쪽에서 이거 숙여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끊겨져 가지고 지금까지 끊긴 거예요 지금. 지도상에서 수맥이 탐지된 지역을 이동하면서 확인해 보았다. 조금 색다른 것은 흔히 사용되는 L자형 러트나 다시 돼. 추가 아닌 V자형 나뭇가지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한 100m 정도가 끊기다가 다시 이어지는. 과연 이 나무가지가 수맥을 짚어낼 수 있을까? 무모한 탐험이 아닐까? 신기하게도 해운대와 동네 지역 일대에 온천수가 많은 지역이 반응 범위에 들어왔다. 동서 방향에 수맥이 존재한다는 것이 탐지된 것이다. 이 지역에서 수맥이 적어도 길을 이용한 도상 탐사와 다우징 로트에 의해서는 교차 형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수맥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럼 이 안에서 크로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공.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부산에는 동네 해운대 외에도 4군데 정도 더 양질의 온천 수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천은 땅 밑의 현상이다. 사람이 짧은 세월을 두고도 쉽게 변하는 반면 온천은 변화의 시기가 길다. 실제로 자료들을 살펴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땅 밑의 현상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온천이다. 그리고 온천은 곧바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준다. 오래도록 즐기려면 과학적인 관리와 애정이 필요하다. 자손만대로 이게 계속 이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온천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온천수를 장기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봅니다. 가령 동네 온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유재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도 이것이 공동 운영 관리되는 그런 어떤 조직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관리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온천수의 합리적인 관리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온천수 자원의 공동 관리를 통해 온천 명소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치쿠시노시의 후츠카이치 온천. 이곳은 일본의 전통적인 온천 휴양지다. 후츠카이치 온천이 있는 치쿠시노시는 구주의 가장 큰 도시인 후쿠오카에서 자동차로 30-40분 거리에 있다. 인구 8만의 치쿠시노시는 온천을 이용한 관광 수입이 시 재정의 중추를 이룬다. 후츠카이치 온천의 여러 업소 중에서도 가장 손님이 많다는 다이마루 베시오. 일본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가 눈길을 끈다. 130년 전통을 갖고 있다는 이곳은 온천 휴양지의 이미지에 걸맞게 곳곳에 섬세한 배려를 해놓고 있다. 특히 이 여관에서 시선을 끄는 것은 별관이다. 이 조용한 건물은 온천 휴양지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 본관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고요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 속에서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는다. 내부 장치에 있어서도 자연을 바로 접할 수 있게끔 열려진 구조를 취한다. 손님을 위한 이런 특별한 배려가 130년 명성을 잇게 했는지도 모른다. この温泉は今から1300年ほど前から
우리 후츠카이치 온천은 그 역사가 1300년이나 되는 유명한 온천입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수질에 있어서는 라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병이라든지 화상, 피부병 같은데 아주 효염이 있는 그런 온천입니다. 우리 호텔에서는 온천지의 특징을 살려 손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묵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마음으로 마음을이라는 운영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후츠카이치 온천의 또 다른 특색은 주변 관광지와 조화롭게 연계된다는 점이다. 지척의 유명한 역사 도시인 다자이후시의 유적과 유서 깊은 절 부저주로 이어지는 관광 코스가 있다. 이것은 시에서 중점 사업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우리 치쿠시노시는 시 재정에 있어 온천 관광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유명 역사 도시 다자이후의 관광객들을 이곳 온천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다자이후 시와 협조를 다져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쉽게 들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통 연계 시설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다른 대도시에서 오기 쉽도록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일본 온천이 마그마의 열을 받은 화산형 온천인데 이곳은 우리나라처럼 화강암에서 온천이 생성된다. 온천의 원리뿐 아니라 입지 조건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 온천에 대한 투자가 남다른 일본인 만큼 온천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신뢰도 깊다. 처음 우리 병원에서는 피부병 치료에 온천수를 이용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를 차츰 넓혀 나가서 지금은 관절염과 교통사고 치료에 온천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위장병 치료에도 온천수를 많이 쓰는데 아직 우리 병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후츠카이치 온천이라고 해서 좋은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도 한때 온천업소의 난립으로 온천 수량이 고갈의 위기를 맞은 때가 있었다. 그때 후츠카이치의 해결책은 온천공의 공동관리라는 방법이었다. 온천 조합을 결성해서 사설 온천공을 모두 막았다. 현재는 시용 1개공, 사설 3개공에서만 온천수를 퍼올린다. 이것을 모두 시용 집수장에 모아서 20여 군데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한다. 이렇게 온천수를 통합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온천수는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획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집중 관리라는 것이 개인의 이익과 공익 사이에서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온천공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현재 우리 후츠카이치 온천의 자원은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을 두고 노력한 결과 오늘의 후츠카이치 온천이 있게 된 것이다. 시 또한 적극적이어서 온천수를 한데 모은 집수시설, 공급하는 배관시설에 대한 설비 지원을 했다. 온천공을 기부 체납 형식으로 제공한 개인은 조합으로부터 온천공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온천공 제공업소들을 포함한 각 업소들은 온천수의 사용료를 조합에 낸다. 합리적인 온천수의 통합관리는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된다. 일본을 넘어서는 천혜의 자원을 갖춘 곳이 해운대다. 바다와 온천이 어울리면 제대로 된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가 있다. 해운대의 온천관광단지 개발은 그런 면에서 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의 모습을 바꾸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예, 사실 그 해운대는 해수욕장으로서만 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수욕장과 연계해서 훌륭한 온천 시설을 또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온천 시설을 이용해서 비교적 대규모적이고 그리고 사계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체류형 휴양 시설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급 호텔의 노천탕도 그 중에 하나. 그러나 이곳의 온천은 호텔 투숙의 덤이라는 느낌이다. 온천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구색 맞춰 가지려면 주변의 다른 온천 시설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호텔 투숙의 덤으로서가 아닌 온천 휴양 자체를 하나의 주요 관광 요소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온천은 자연의 산물이다. 온천수 자원은 쓰기에 따라서 무한 자원일 수도 있고 유한 자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제대로 보존하지 않으면 빠르게 우리 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모든 자연의 섭리가 그러하듯 땅으로부터 받은 온천수, 그 천혜의 자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몫인 것이다.